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 장단점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의사항 8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단점인데 우선 첫 번째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장점 중에 첫 번째로는 동일한 URL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한 가지 도메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도메인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모바일 도메인 다르고 그리고 PC 도메인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반응형 웹을 하게 되면 도메인 딱 한 개만으로 모바일이든 타블렛이든 그리고 PC든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다른 디바이스 환경에 접근을 하더라도 한 가지의 도메인만으로 우리가 접근 가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닷컴을 치면 모바일에 접속한 다음에 m.naver.com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반 PC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네이버닷컴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도메인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모바일이든 PC든 상관없이 다 한 가지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장점은 뭐냐면 유지 보수가 좀 간편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 대표자분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임원분이 바뀌셔서 조직도 부분에서 텍스트를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적응형 웹, 즉 모바일 웹 따로 만들고 타블렛 쪽 따로 만들고 PC 따로 만들고 각각 사이트를 다 분리해서 만들게 되면 한 가지의 오타라든지 한 가지 추가사항 또 수정사항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파일을 다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반응형 웹을 하게 되면 딱 한 번만 수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이트, 모든 그 기기에서 적용된 디자인된 사이트들을 한 번에 다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때 다양한 그 버전의 다양한 환경에 맞춰져 있는 사이트들을 한 번에 수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점이라고 하면 즉시 반응할 레이아웃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브라우저를 줄이던가, 물론 그 PC에 한해서지긴 하지만 PC 버전으로 봤을 때도 브라우저 자체를 이렇게 크기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맞게 유동적으로 레이아웃이 막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갑자기 뚝뚝 끊겨서 렌더링 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뭔가 레이아웃 구조를 변화를 시키는 걸 좀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동적인 레이아웃을 좀 볼 수가 있는 좀 장점이 있죠. 자, 다음에는 검색 엔진 좀 최적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SEO, SEO라고도 하죠. 검색 엔진 노출이 좀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메인이 분리되다 보면 다른 사이트로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계적인 어떠한 그 검색 엔진에서 같은 사이트에서 모바일로 접근하던 또는 PC로 접근하던 한 사이트로 계속 모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 노출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장점은 구축 비용이 좀 감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 가지 사이트를 만들어요. 하나는 모바일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PC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이트 한 개당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총 2,000만 원이 들게 되는 셈이잖아요. 하지만 반응형으로 하게 되면 HTML 하나에 사이트의 변화됨에 따라서 CSS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업이 두 개 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1.5배? 1.5배에서 좀 이상급을 만들, 2배까지는 아니어도 약 1.5배에서 그 사이로 많이 만드는 느낌은 들거든요. 작업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작업 속도도 2개 만드는 것보다 1개 만들면서 반응형 가는 것이 좀 더 작업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HTML이 하나다 보니까 개발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모바일로 그리고 PC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도 2번 해야 되고, 그리고 퍼블리싱도 2번 해야 되고, 디자인도 2번을 해야 돼요. 각각 2번씩 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컨텐츠는 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업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반응형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제작 비용도 절감하시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길어진 로딩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못 만들게 되면 잘못 만들거나 기본적으로 PC에 있는 큰 이미지, 딱 이미지만 보더라도 PC에는 예를 들어 해상도가 좋은 곳에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1200 픽셀 이상에서 보통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꽉 차 있는 비주얼 1200 픽셀짜리 가로 사이즈가 비주얼을 쓸 때 그 이미지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따로 모바일에서 분리해서 모바일을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 이미지로 해서 모바일, 타블렛, 기기가 디바이스가 작아질수록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태 이미지도 PC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츠 양도 모바일에서는 조금 줄어들거나 또는 간소화되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CSS 파일 전부 다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HTML 파일도 전부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로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바일 사이트 하나만 봤을 때로 보면 직접 모바일 사이트 만드는 것과 반응형 웹의 모바일 사이트 만드는 것에 대해서 로딩 속도가 좀 다릅니다. 모바일 사이트가 좀 더 많이 가볍고요. 그리고 반응형 사이트 만드는 것이 좀 더 무거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이라고 하죠. 적응형 웹은 모바일 그리고 일반 웹사이트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 적응형 웹이고, 그리고 반응형 웹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개의 사이트, 딱 한 개의 HTML로 해서 브라우저가 작아짐에 따라 또는 브라우저가 커짐에 따라 디바이스가 커지냐 아니면 디바이스가 작아짐에 따라서 그때 즉시 반응함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계속 바뀌어지는 그 디바이스 사이즈에 맞는 레이아웃이 바뀌어지는 형태를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제가 알려드렸어요. 반응형 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총 8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더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대표적인 8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작업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폭탄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기획자분이시던 클라이언트 분이시던 또는 따로 퍼블리셔,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응형을 할지 적응형을 할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은 상당히 프로젝트 들어가기 초반 단계예요. 우선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먼저 정하셔야겠죠. 과연 내가 만든, 우리 회사가 만들 사이트 또는 내가 앞으로 만들 사이트가 과연 적응형으로 해야 될지 반응형으로 해야 될지 고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응형 사이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기, 모바일, 핸드폰, 그리고 타블렛, 그리고 노트북, 작은 해상도의 기기들 또는 큰 해상도의 기기들을 전부 다 다양하게 맞추는 작업을 반응형이라고 하고, 적응형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전용 사이트 따로 만들고 그리고 웹사이트 전용 따로 만드는 작업을 적응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반응형과 적응형은 비용 차이가 다소 있거든요. 물론 적응형을 하시면서 나는 2번을 하겠다, 웹과 모바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개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응형을 하시는데 반응형 할 때 몇 단계로 할지를 좀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만약에 난 2단계 또는 3단계만 할래, 그 생각까지 하셔서 비용을 잘 비교를 하신 다음에 여러 업체한테 비교 견적 같은 거 받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분들과 협의를 한다던가 또는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이 클라이언트 분이라고 고객의 입장이라고 하시면,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사이트를 몇 단계를 좀 반응을 줘야만 적당할까라고 이 부분을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전에 뭐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RFP를 보고, 그리고 뭐 제안 요청서 같은 거 보시면 이쪽에선 요청하는 게 몇 단계네, 네 단계네, 5단계네, 이런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제안 발표를 할 때 우리는 몇 단계를 권한다,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겠죠. 괜히 그냥 무조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제작자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제안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무작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굉장한 리스크로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이 되고 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초기에 이제는 PM 분들과 그 기획 PL 분들, 그리고 각 파트의 PL 분들과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제 초기 미팅을 하시는데, 근데 미팅을 할 때 갑자기 반응열 몇 단계 할까요? 라고 물어서 터무니없이 4단계나 5단계를 해야겠다 라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얘기하면 기존의 RFP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객분들이 옹고집을 부리신다던가 무조건 모르쇠로 우린 4-5단계로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 전체 견적은 5천만 원, 6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4-5단계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이트 4-5개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4-5단계를 하게 되면, 물론 코드상의 처리 방식은 4-5개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기획 단계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는 좀 4-5개 사이트를 만드는 느낌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사이트는 몇 단계로 해야 될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서로 지쳐서 밀당하냐고 바빠서 많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서로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알고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사이트는 반응을 할 때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정해야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3단계 많이 합니다. 모바일 1단계 하고요. 그리고 타블렛 또는 저해상도 각각 1단계씩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합니다. 웹, 타블렛 또는 노트북이라고 하죠. 보통 랩탑 쪽 많이 하시고, PC에 랩탑 또는 타블렛 또는 모바일, 이렇게 해서 총 3단계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3단계 이상 하시는 거면 좀 부분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예요. 100% 4단계가 아니라 부분적인 4단계. 예를 들어서 UI가 3단계로는 너무 이상해진다, 특정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은 한 번 더 반응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정 그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4-5단계가 필요한 컨텐츠가 있고, 어떤 거는 2단계로 끝나는 컨텐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하게 설정하면, 좀 협의를 하면 모를까, 무작정 모르쇠로 4단계, 5단계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제작업체 쪽에서는 조금 약간 난감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반응형 웹을 할 때 단계는 정했지만 이 단계에 대한 해상도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분이나 클라이언트나 고객분들 마찬가지죠. 클라이언트 분들은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팀과 퍼블리싱 팀이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사용하는 평균적으로 해상도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320까지 반응을 시키고요. 최저 해상도가 320입니다. 320에서 767까지, 767에서 320 사이가 모바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타블렛 같은 경우는 768부터 1024 또는 1200 사이를 타블렛 또는 랩탑 쪽으로 해상도가 중간 영역으로 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PC로 가게 되면 가로 사이즈 1200 이상 또는 1024 이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1024냐 1200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좀 4단계로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단계로 많이 좀 제한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뭐 민감하시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1200부터는 PC, 1199부터 7684 사이는 타블렛 또는 랩탑, 그리고 767부터 320 사이는 모바일로 들어갑니다. 320 이하는 없습니다. 320 이하에서 강제로 PC를 줄여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라고 하시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세요. 최저 해상도가 320 픽셀이에요. 뭐 아이폰 5 그리고 아이폰 3 그리고 갤럭시 1이 32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SB, 스토리보드죠. SB 또는 PSD, 포토샵 원문 파일, 즉 기획팀과 디자인팀에서 반드시 이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별로 다 파일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획팀에서 우리는 뭐 사전 미팅 했을 때 3단계 할 거야. 3단계 했으면 SB도 3단계 주셔야 되고요. 그 SB 3단계 보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팀에서도 PSD를 3단계 다 주셔야 됩니다. 간혹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제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가르친 학생분들이나 또는 뭐 다른 실무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SB도 없어요. 그냥 뭐 사장님께서, 되게 작은 업체인데 사장님께서 그냥 PSD 디자인팀에게 우리 반응이 할 거야, PSD 넘겨줘 라고 하면 디자인팀에서는 그냥 뭐 PC 버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퍼블리싱 팀에 넘겨요. 그러면 퍼블리싱 PC 버전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게 반응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반응형에 대한 그 하위 부분을 뭐 타블렛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좀 약간 뭐 같은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딱 2가지예요. 얘기할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재요청하시는 겁니다. 디자인팀이라든지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기획팀이라든지 얘기를 해서, 뭐 사장님은 작은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5명 이하나 10명 이하 분들이 있는 뭐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3단계 반응형, 우선 몇 단계 반응형인지 물어보셔야 되고, 그 반응형이 3단계라고 하시면 그러면 PC만 주시 마시고 타블렛이나 모바일 버전까지 PSD 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속된 말로 덤탱이 씁니다. 폭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퍼블리싱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얘기 안 하고 난 사원이니까, 난 대리니까 좀 뭐 짬이 안 되니까 나는 직급이 낮아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진행하자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내 스스로 반응을 만들었다가 디자인팀이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자인 별로네요? 또는 뭐 클라이언트가 보고 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죠? 모바일이? 이런 식으로 되게 스토리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PS도 없어서 제 마음대로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는 되게 화살이 많이 가죠. 그리고 퍼블리셔 자체에서 되게 부담이 될 거고, 좀 많이 폭탄을 들고 있고 나중에 탁 터지는 거죠, 폭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꼭 요청해라, PSD 포토샵 파일 꼭 3가지 요청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요, 얘기하셔야 당당하게. 2번째는 디자인팀 또는 기획팀,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PSD를 받았는데 PC 버전밖에 안 왔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했는데 몰라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확실히 못 박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타블렛과 어떻게 PC로 바꿔도 얘네들이 나에게 태클을 걸지 마라. 그리고 태클을 걸되 이상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변형 좀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 자체를 PSD로 나한테 다시 달라. 대신 많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딱 목 박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어떠한 뭐 수비적인 입장도 아니고 뭔가 쉴드 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일을 해야만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뒤로 갈수록 좀 일정에 대한 리스크도 덜 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말 너무 이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테니 너희들은 그걸 감안하고 이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하면 되나 보네 라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습니다.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최악의 스토리예요. 대부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스토리보드 SB 반응대로 다 주셔야 되고 PSD도 반응대로 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퍼블리셔가 어떻게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5번째로는 모바일 사이트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자입니다.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주 놓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응형 사이트는 PC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타블렛도 있어요. 모바일 포함이기 때문에 갖고 그냥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뷰포트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넣을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있었던 이쪽에 상당히 카드가 나갈 텐데 6가지 항목이 있었죠. 팁. 그 항목 꼭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맞추셔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PC에서 적용되는 일반 HTML, CSS 초기화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초기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6번째는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 때 PC 버전부터 모바일 버전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 반응형 사이트를 보시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PC 버전 딱 보고 이제부터 코딩해야지 막 하시는 게 아니라 PC 버전 열어보시고 타블렛 버전 열어보시고 모바일 버전 열어보신 다음에 3개를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PC에서 LNB가 어떤지, 모바일에서 LNB가 어떤지, 타블렛에서 LNB가 어떤지, LNB의 변화됨에 따라서 PC 버전에 필요한 요소가 더 있거든요. 반응을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감싸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분리를 좀 시켜준다던가 어떻게 HTML 표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HTML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나게 PC를 다 짰는데 알고 보니까 모바일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PC를 다시 또 구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HTML, CSS를.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3개의 페이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HTML을 PC부터 그 다음에 타블렛,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셔야지 모바일부터 나 자신이니까 모바일부터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PC부터 작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3개를 다 펼쳐놓고 비교를 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변형되지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한 개만 계속 꽂혀서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더디게 돼요. 작업 자체가. 7번째로는 한 개의 HTML에 반응에 필요한 CSS 개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나는 4단계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HTML 파일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CSS는 4개의 반응이면 CSS도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처음에 PC 버전, 다음에는 랩탑 버전, 다음에는 타블렛 버전, 다음에는 모바일 버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꼭 HTML 꼭 하나 있다라는 걸 절대 HTML 딱 하나만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CSS 4개를 작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PC 버전 하나 작업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디바이스가 작아질수록 틀린 것만 계속 작업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따라 만들기 시간에 해보시긴 할겠지만 우선 다른 것만 데려가고 다른 것만 데려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C가 기준이고 PC에서 타블렛 비교, PC에서 모바일 비교, PC에서 랩탑 비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PC에서 타블렛에서 만들고 타블렛에서 모바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디어 컬이 한번 넣어보시게 되고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HTML 꼭 하나고요.
그리고 CSS는 반응하는 개수만큼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인데요. 이건 약간 디테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표를 만들 때 반응을 할지 말지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디자이너나 기획자분들이 표에 대한 반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이 표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 기술을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은 협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경험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대부분 표 있죠? 표 짧은 건 상관없어요, 가로가. 근데 PC방에서 가로가 굉장히 긴 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할 때 보통 반응형으로 디바이스가 작아지면 표를 오버플로 오토에서 가로 스크롤을 줘서 가로 스크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해서 표 전체를 보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형이 없는 표고, 반응형 있게 하면 가로 스크롤 없이 따로 TD나 TR을 부셔버려서 다른 형태로 데이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획 단계나 디자인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표현을 해서 퍼블리싱 팀에 주면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표를 좀 간결하게 좀 보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반응형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사용성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8번째는 조금 약간 디테일한 얘기입니다. 8번째 빼도 되고 안 빼도 되지만 표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 표가 많은 사이트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만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장단점 한번 보았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반응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선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반응형 잘 안 써요. 많이 쓴다고 하면 워드프레스나 부트스트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하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나 부트스트랩을 쓰는 경우에는 좀 많이 단가가 낮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크게 우린 큰 시스템 필요 없어, 좀 저가형 사이트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사이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리해서 많이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접속자 수도 굉장하고, 그리고 로딩도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몰라도 되겠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반응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좀 8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하시거나 또는 나는 반응형 웹으로 외주를 주고 싶다 하실 때 꼭 이 부분 체크하셔서 이 정도 지식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좀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반응형 웹 한번 같이 예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지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거나 좀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